여러분, 오늘은 장자 인생 철학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장자의 재물론과 소유율을 통해서 상대적 가치관을 넘어서는 법, 그리고 절대적 자유에 이르는 길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장자가 말하는 무용지용, 쓸모없음의 쓸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나요? 당신은 사회에 어떤 쓸모가 있나요? 당신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뭔가 대답해야 할 것 같고 증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쓸모가 있다는 것,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장자는 어느 날 산을 거닐다가 거대한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합니다. 그 나무는 정말 엄청나게 컸습니다. 가지는 구불구불하고 몸통은 울퉁불퉁했습니다. 나무꾼들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도 아무도 그 나무를 베지 않았습니다. 장자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나무를 왜 아무도 베지 않는 걸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 나무는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가구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저 쓸모없는 나무일 뿐입니다. 장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쓸모없음 때문에 저 나무는 천수를 다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저 나무가 곱고 아름다웠다면 진작에 베어져서 집의 기둥이 되었을 것입니다. 혹은 화려한 가구가 되어 부자의 집을 장식했겠죠. 하지만 쓸모없기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기에 저 나무는 수백 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쓸모를 증명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으로 쓸모를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성과로 쓸모를 증명해야 합니다.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우리는 쓸모 있는 존재가 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장자는 묻습니다. 쓸모가 있다는 것이 정말 축복일까? 쓸모가 있으면 이용당합니다. 쓸모가 있으면 소진됩니다. 쓸모가 있으면 언젠가 버려집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순간에 말이죠. 장자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계자라는 친구가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위나라 왕이 나에게 커다란 박씨를 주었네. 나는 그것을 심어서 키웠는데 열매가 5섬들이나 들어갈 만큼 컸어. 하지만 물을 담으려니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고 쪼개서 바가지를 만들려니 너무 커서 아무데도 쓸 수가 없더군. 너무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어서 결국 깨뜨려 버렸네. 장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큰 것을 쓸 줄 모르는군. 그 박을 왜 깨뜨렸나? 그것을 배로 만들어 강과 호수에 띄워놓고 그 위에 누워서 물 위를 떠다닐 수도 있었을 텐데 자네는 그것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깨뜨려 버렸지만 문제는 그 박이 아니라 자네의 마음이 꽉 막혀 있다는 것일세.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쓸모의 기준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써야 한다. 저것은 저렇게 써야 한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그 기준에서 벗어날 때 찾아옵니다. 박이 물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없다면 물 위를 떠다니는 배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집의 기둥이 될 수 없다면 그늘을 만들어주는 쉼터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장자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눈이 좁은 것이다. 장자의 세 번째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어느 날 장자가 산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목수와 그의 제자들이 거대한 상수리나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나무는 정말 장관입니다. 수천 명이 그늘에 앉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몸통은 100아름이나 됩니다. 그런데 왜 베지 않으시나요? 목수가 대답했습니다. 저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배를 만들면 물에 가라앉고 관을 만들면 금방 썩어버리고 기둥을 만들면 벌레가 먹어 들어가지. 저것은 쓸모없는 나무야. 그래서 저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장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상수리나무가 장자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엇과 나를 비교하려 하는가? 산사나무, 배나무, 감나무 같은 열매 맺는 나무들과 나를 비교하는가? 그 나무들은 열매가 익으면 꺾이고 상처를 입지. 큰 가지는 부러지고 작은 가지는 찢어지지. 그들의 재능이 오히려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야. 그래서 그들은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중간에 죽어가는 거야. 모든 것이 그렇지 않은가? 나는 오랫동안 쓸모없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했네.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이제야 쓸모없음을 완성했고 이것이 나에게는 큰 쓸모가 되었지. 만약 내가 쓸모 있었다면 지금처럼 클 수 있었겠는가? 장자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자가 물었습니다. 저 나무가 쓸모없기를 추구한다면 왜 신수의 자리에 서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습니까? 장자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게. 그 나무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피해 신수인 척하고 있는 것일 뿐이야. 만약 신수가 아니었다면 해를 입었을 것이네. 게다가 그 나무가 추구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르네. 세상의 기준으로 그 나무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쓸모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둘째, 쓸모를 증명하려는 순간 우리는 소진됩니다. 열매 맺는 나무처럼 우리의 재능이 오히려 우리를 상처 입힙니다. 셋째, 진정한 자유는 쓸모의 기준에서 벗어날 때 찾아옵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장자는 왜 이렇게 쓸모없음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시대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자가 살던 시대는 전국시대였습니다. 나라마다 인재를 찾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용당했습니다. 뛰어난 장군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현명한 재상은 정치 싸움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재능이 있다는 것, 쓸모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장자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쓸모 있음에 있지 않다. 진정한 자유는 쓸모 없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장자가 말하는 쓸모 없음은 게으름이나 무능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장자가 말하는 쓸모 없음은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길을 무조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본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장자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리산이라는 사람이 장자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크기는 하지만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고양이를 본 적이 있나? 고양이는 몸을 낮추고 숨어서 쥐를 기다리지.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달리며 높이 뛰고 낮게 엎드리며 결국 덫에 걸리거나 그물에 잡혀 죽고 만다네. 하지만 들소를 보게. 그 몸집이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지. 크기는 하지만 쥐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어. 자네는 큰 나무가 있으면서 쓸모없음을 걱정하는가? 왜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넓은 들판에 심어놓고 그 곁을 이리저리 거닐며 그 아래서 아무 생각 없이 누워 쉬지 않는가? 그 나무는 도끼에 베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그것을 해치지 못하네. 쓸모가 없는데 무엇이 괴롭겠는가? 이 이야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작은 쓸모를 추구하다가 덫에 걸리는 고양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로운 들소가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장자의 이 가르침은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는 쓸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산해야 하고,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고, 끊임없이 경쟁해야 합니다. 쉬는 것조차 더 나은 생산을 위한 재충전으로 정당화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의 존재 가치를 쓸모로 증명해야 했을까요?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은 위대하지만 무엇에 쓰이려고 하지 않는다. 성인은 지혜롭지만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쓰임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저 존재할 뿐이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마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아무 목적 없이 산책했던 순간, 아무 이유 없이 웃었던 순간,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봤던 순간, 그 순간들에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순수한 행복이었습니다. 장자가 말하는 무용지용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쓸모없음의 쓸모는 바로 자유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자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진정한 쓸모입니다. 장자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자가 또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죽나무라고 부르네. 몸통은 혹투성이어서 먹줄을 댈 수가 없고 작은 가지들은 구부러지고 휘어져서 규칙이나 자를 댈 수가 없어. 길가에 서 있지만 목수들도 거들떠보지 않지. 지금 선생의 말씀도 이와 같아서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으니 모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네. 장자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살을 본 적이 있나? 몸을 낮추어 먹이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동서로 뛰어다니고 높낮이를 가리지 않다가 결국 덫에 걸려 죽지. 이제 저 큰 소를 보게. 하늘에 들이운 구름처럼 크지만 쥐 한 마리 잡을 수 없네. 지금 자네에게 큰 나무가 있으면서 쓸모없음을 걱정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심지 않는가? 아무런 목적 없이 그 곁을 거닐고 유유자적 그 아래 누워 쉴 수 있을 텐데 그 나무는 도끼에 일찍 베이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그것을 해치지 못할 것이네. 쓸모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겠는가? 이것이 장자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쓸모없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쓸모는 상대적입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이 유일한 진리는 아닙니다. 둘째, 쓸모를 증명하려는 순간 우리는 소진됩니다. 끊임없는 증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셋째, 쓸모없음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성을 따르는 자유로운 삶입니다. 넷째, 진정한 행복은 쓸모가 없을 때 찾아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존재하는 순간이 가장 순수합니다. 다섯째, 크게 쓸모없는 것이 크게 쓸모 있습니다. 작은 쓸모에 갇히지 말고 큰 자유를 누리세요. 장자가 살았던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쓸모를 증명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당신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의미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마세요.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재지 마세요. 당신은 그 어떤 기준으로도 측정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무가 집의 기둥이 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나무는 수백 년을 살아남아 수많은 생명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박이 물을 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박은 강 위를 떠다니며 자유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답습니다. 장자의 무용지용, 쓸모없음의 쓸모.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 그것이 장자가 전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라도 쓸모 없어져 보세요. 아무 목적 없이 걸어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쉬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장자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쓸모 없음의 쓸모.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장자가 2500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자의 네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